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효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고등 자녀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화장, 또 교복 착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부모님들, 이 사춘기 자녀가 외모에 특히 신경 쓰는 걸 많이 보셨죠? 사춘기 자녀들의 이 외모에 대한 관심 뒤에 있는 심리를 파악하고 외모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 포항제철 중학교 교사이시고 우리 아이 인서울대학 보내기의 저자이신 박원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주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시고 현재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이신 김상태 선생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박원주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외모에 대한 관심을 특히 많이 보이는데요. 작가님의 자녀분은 사춘기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장난이 아니죠. 너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해서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상당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네. 저희 아이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들이 멋을 낼 때도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교복을 가지고도 멋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는 남자아이다 보니까 이제 교복 바지를 바지통을 싹 줄여가지고 이제 몸매에 맞게 딱 날씬하게 입고 다니려고 하고 또 이제 여자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교복에 이제 치마 길이를 짧게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정말 아이들 외모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죠.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 아이들의 교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이들 교복이요?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교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는데도 교복을 입을 거냐 말 거냐 요즘에 이제 투표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교복을 잘 안 입고 다니려고 하면서도 교복은 계속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애초에 교복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학교 다닐 때. 물론 지금도 안 쓰는 것 같지만. 네.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토요일에는 교복을 안 입고 와도 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교복을 입고 갔어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편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춘기 시기 아이들이 생각에 일관성이 없어요, 대체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복도 투표를 하면 유지하자고 하는데 네. 또 입으라고 하면 안 입는 네.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교복에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 네. 다른 데서 성취 욕구를 발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교복에 별로 신경 안 쓰고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교복은 기본적으로 이 또래 집단을 중요시하는 이 사춘기 시기에 기본값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튀고 싶지만 소속감을 주는 네. 내가 혼자 있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토대로 내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정보들을 얻어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교복은 기본적으로 아이들 인식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교복은 기본 값이지만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더 얹어지는 것들이 있죠. 뭐 화장이라든가 여학생들 같은 경우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머리 스타일. 네. 남학생들은 뭐 이제 무스 바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전반적인 외모 중에 교복은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네, 입력된 값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박원주 작가님, 네. 이 아이들이 화장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그러면 이 화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요즘은 화장을 시작하는 나이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5, 6학년 정도 되면 좀 빠른 아이들은 여학생 네. 같은 경우 5, 6학년 정도 되면 화장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1 정도 되면 그 학교에 화장 안 하고 오는 애가 별로 없을 정도로 다들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교문 지도 이런 걸 막 할 때 보면 이제 뭐 복장 불량하다 아니면 뭐 화장을 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막 적발을 해서 막 벌점도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의 화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애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데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살살 하라는 정도만 하고 다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부모님들 중에서 너무 과한 화장을 보고는
이렇게 애가 왜 이렇게 어른 흉내를 내고 이렇게 진하게 화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이제 자녀 여자 아이하고 좀 어머니 아니면 아버님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너 화장 너무 심하게 하고 다닌다. 좀 학생답게 좀 하고 다녀라.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옛날에는 화장을 이제 금지의 대상이었는데 네. 요즘 이제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잘 해야 되는. 네. 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게 나쁘지 않게 해야 되는. 네. 혹은 너무 이상하게 하면서 나중에 자기 보면서 흑역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좀 아니었으면. 네. 네. 그리고 틴트 같은 것도 학생들이 많이 바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치아에 그 빨간 빛들이 이렇게 물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이제 모르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잘 했으면 좋겠는, 혹은 너무 이제 고가의 화장품을 이제 백에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독 정도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혹은 너무 학생 신분에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네. 액수의 화장품을 너무 빠져들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느낌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화장이나 이 헤어스타일, 또 교복 등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신경을 쓰는 이유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춘기의 성향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춘기 시기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 가치관을 누구를 대상으로 혹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가느냐 생각해 보면 당연히 또래 집단이에요. 예. 그래서 또래 압력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이 있을 만큼 그 책의 의도는 그거거든요. 왜 또래 압력을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제 따돌림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또래와 관련된 일들이란 말이죠. 네. 이제 가치관이 거기서 가장 많이 형성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또래 집단들이 무엇을 중요시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신체적 성숙을 통해서 이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날 때 네.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외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신체가 눈에 띄게 변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신경 쓰는 게 외모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에 먼저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본인의 소속감뿐만이 아니라 개성도 표현을 하고 싶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외모에서 처음에 딱 이제 눈에 띄거나 혹은 눈에 띄지 못하거나 하면 그 관계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특히 이제 내 편 아닌 편 이런 게 그룹이 확실하게 빨리 지어지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보면은 예,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이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을까요? 아, 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그리고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행동으로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한 학기 정도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가서 이렇게 써서 이제 학급에 붙여놨던 문구가 있어요. 네.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고, 귀를 열기 전에 마음을 열어라. 이제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제 가지려는 마음가짐을 좀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을 제가 한 이유는 뭐가 가장 쉽기 때문일까 생각해보면 입을 여는 게 가장 쉽기 때문이거든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그리고 아이들도 입을 열기 가장 쉬운 시기인데 아이들이 입을 닫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난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외모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무언가 특별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아주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들이 뭔가 자기 개성 혹은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마음이 닫혀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고마워해야 돼요, 일단. 네. 부모의 마음은 일단 고마워하는 마음. 네. 그러니까 너무 멋을 낸다거나 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오히려 뭔가 자기가 이렇게 개성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죠. 이제 거죠. 따돌림을 받는 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안 씻고 다니고 말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활발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면 고마워 하시는 게 일단 기본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청소년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이 심리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작가님께서 혹시 자녀분이 이성에 대한 관심은 있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심 많았습니다. 네. 아이가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고 막 신경 안 쓰던 애가 신경을 쓰니까 이게 뭔가 싶었었는데 그 심리에는 보니까 남들이 자기를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도 많이 의식하게 되고 특히 이제 길거리 나갔을 때 자기가 입은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걸로 이제 다른 여자애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최대한 자기를 멋지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부모가 그 자녀의, 그리고 또 청소년 자녀의 그 이성 교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정말 크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도 예전에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주변에 좀 멋져 보이는 이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막상 제가 또 부모가 되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아이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가장 큰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이가 한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고입도 있고 대입도 있는데 아이가 그 학업을 좀 등한시하지 않을까. 이성 교제로 인해서 좀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이 사춘기 시기가 자기 감정에 엄청 이제 몰입을 하는 시기이지만 반대로 또 남의 감정에는 굉장히 둔해지는 시기예요. 참 묘하네요. 네, 이제 사춘기 시기에 이 감정을 담당하는 이제 편도핵과 네. 판단을 하는 이제 전전두엽이 연결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정하고 판단이 이게 따로 노는 시기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 감정엔 엄청 이제 몰입을 하는데 나는 이 친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 친구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빠져들고 그런 뭔가 조금 잘못됐을 때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혹은 상대방은 역시 나를 좋아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걱정되고 이러면서 이제 학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그쪽에 네. 빠져들 수도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게 되게 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시기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춘기 시기가 이제 신체적, 정신적, 생물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 입시, 진로와 관련된 부분도 사춘기에 이제 포함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이 자녀들을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도하시면 좋을까요? 지도는 참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네.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운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특히 그럼요. 이제 딸을 둔 아빠 같은 경우는 엄청 서운함이 크겠죠. 네. 근데 서운해 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이제 또래 집단을 이제 중요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의 아이를 만든 게 나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집단 영장류 중에 이제 붉은 털 원숭이라는 원숭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붉은 털 원숭이를 보면 막대 젖병이 키운 원숭이더라도 또래 집단하고만 자란 원숭이보다 훨씬 생활을 잘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변화 상황을 잘 견뎌낸다는 거죠. 물론 원숭이랑 우리 아이들하고 동일하게 보기는 무리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시사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부모를 중심으로 형성해온 그 전까지의 인격 네. 혹은 경험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고 지금 시기가 또래 집단에 조금 더 집중할 시기 그리고 이성 교제는 특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막 이제 가임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실제로 완전하게 임신을 유지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는 없는 시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행 연습 시기라는 거죠. 네. 그 시기에 당연히 올바른 이성관계를 형성해 가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경험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부부관계를 잘 보여주시는 게 이 바람직한 이성관계를 의 상을 잡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이를 지도하는 것보다 우리 부부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에 오히려 좀 더 초점을 맞추실 시기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춘기 외모에 대한 관심은 이 단순히 멋부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존감과 소속감, 또 자기 표현 등 다양한 심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자녀의 화장이나 이 머리 손질에 대해 편견 대신 관심을 갖자는 말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춘기 자녀의 외모 가꾸기의 심리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할지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